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직장인들, 처음 독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상업지역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오피스텔을 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곳을 보셨나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인이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업무용으로 선택하게 되면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주거용으로 선택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때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일 경우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곳을 보셨을 텐데요. 주인이 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조금 깎아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왜 못하게 할까요? 사회초년생일 경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 채 단순히 월세가 절감된다는 이유로 쉽게 승낙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 해서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차후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인데요. 만약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이건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분류가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중과는 물론 취득세 역시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일 경우 이러한 세금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일단 주거용과는 달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더불어 일반 양도세율 적용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일반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건물가액의 약 10%가량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 각자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업무용을 선택하시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업무용을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의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서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만일 집주인이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임대인이라면 보유주택이 생기게 되니 청약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당장 월세가 절약된다는 기대감으로 전입신고 금지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가 저렴한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다 보니 이런 점을 모른 채 당연히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한 뒤 뒤늦게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해결하려고 하면 겪지 않아도 될 불안감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니 꼭 계약하시기 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어떠한 공급 형태든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히 임차인이라면 챙기셔야 합니다. 실거주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임차인에게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런 협상은 때론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목적으로 등록했는데 후에 주거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도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은 서로가 불안함을 안고 진행해야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정당히 내야 할 세금을 내면서 올바른 과정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일이 아니라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언제 어떻게 접하게 될지 모르는 부동산 이야기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만이라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알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TV 구독자님들은 미리미리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